7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각 주제 또는 단원별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유의할 점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는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그 구분 기준을 명료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구분 기준은 주체가 사람이면 사회문화 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는 것. 그렇게 놓고 볼 때 기억, 뉴런을 파괴하여 누가 파괴합니까? 단백질 덩어리가 파괴하는 거죠. 대부분의 약물 전달 억제, 혈액 내장벽이죠. 디귿, 독소와 병원균이 들어온 것을 차단한다. 누가? 마찬가지로 혈액 내장벽입니다. 리얼,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을 발표. 누가 발표? 사람이 발표하는,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노화지연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누가? 과학자들이 예측하였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억 자연현상, 니은 자연현상, 디귿 자연현상, 리얼 사회문화 현상, 미음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존재법칙은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개연생원리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죠. 몰가치적인 것은 자연현상의 특성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자연현상의 특성입니다. 2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독립변인이 무엇인지,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실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단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그럼 뭐예요? 집단의 영향력이 독립변인이고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건 종속변인입니다.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이러니까 이 동조 반응이 바로 조작적 정의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동조 반응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2번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준선을 제시하고 별도로 제시된 다른 선들과 표준선의 같은 선을 고르도록 하였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무언가를 해봤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틀린지 확인해 봅시다. 1번 참가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다르게 지시하고 미리 사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3%가 동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번 참가자는 실험 집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는데 나머지 번호 참가자는 뭐예요? 그건 바로 보조 역할을 하는 실험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제 집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4번은 그럼 왜 틀렸는가 봅시다. 집단 구성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증가할 것이다. 맞죠? 왜? 0.3에서 13.6, 31.8 이렇게 2명, 3명, 4명일 때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아요. 근데 연구 3.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한 명은 표준선 같은 선을 고르도록 했죠. 그렇게 되면 34%가 다수 의견에 동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수 의견에 동조한다. 그러면 연구 1하고 비교해야 되죠. 연구 1은 4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조율이 클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는 것은 맞지만 연구 1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 5번 방법론적 이론론을 사용했습니다. 실험법은 자연현상 연구와 동일한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과 법칙을 밝혀내고 예측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방법론적 이론론입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러면 실험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즉 실험자의 입장이다라는 것. 그리고 사전검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것은 이 부분하고 요거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체화시키고 측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그러한 부분을 동조 반응으로 구체화시키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3번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예, 이러면 A나 D는 질문지법이거나 면접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B, C는 참여 관찰법이나 실험법이죠. 주로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가? B와 D는 그러면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D가 질문지법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왔죠. 그렇죠. D가 공통점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럼 B는 자연히 뭐가 되나요? 실험법이 됩니다. 그럼 A는 면접법, C가 참여감찰법.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1번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것은 면접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B가 아니라 A에 대한 설명이죠. 실제성이 높은 자료는 참여관찰법.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해서 질문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D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죠. 그래서 A, C가 더 높습니다.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다는 것은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런 순이다라는 것.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4번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과 대응 방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죠. A는 주로 노동과 자본을 집약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면 이것은 산업사회구나. B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보사회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분분화 정도가 낮는 것은 산업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업의 이질성이 높은 것은 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둘 다 틀렸습니다. A에는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들어가야 되고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뀌었죠. 가에는 비대면 접촉 비중이 정보사회에서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 비해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가정과 일터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없다. 낮은 것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는 각국에서는 소수 민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이고 을국에서는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B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이죠. C는 흔치 않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번 A는 신체적 아닙니다. A는 소수민족의 자녀 때문이죠. 그리고 게으르다는 편견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차별이 아니죠. 2번 선천적인 요인으로 B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B는 여성 하나만 해당됩니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각 나라별로 하나씩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문화적 특징
문화적 특징이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뭐 편견 이런 것이 문화적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C는 전혀 없는 B도 물론 상관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입법 청원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사회제도상의 해결을 원하고자 했다는 것. 6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럼 자료가 사회 명목론인지 사회 실제론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론은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사회가 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불가항력성 맞는 복입니다. 개인들이 옳다고 믿는 이거는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죠. 개인의 특성을 환대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명목론의 특징입니다. 문화의 의미와 속성.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 이건 생활 양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대체육, 물질 문화입니다. 그렇죠? 관념 문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물질 문화가 아니라는 거. 디귿 갑국 사람들의 대체육의 식감과 맛 때문에 실제 고기를 고수하였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지체 현상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A기업은 실제 고기의 맛, 식감을 완전히 구현한 대체육을 개발하였다. 개발은 발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발명.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 외식산업, 의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가졌다. 여러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다.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다른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빈곤. A는 기본적 인간 욕구의 심각한 박탈 상태. 그러면 A는 절대적 빈곤이고 B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한 것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빈곤하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 빈곤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은 상대적이다라는 것. 그 다음 빈곤의 유형 두 가지는 어느 사회에든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이렇게 높으면 여기가 상대적 빈곤선이고 여기가 절대적 빈곤선이면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즉 A에 해당되는 가구는 모두 B에 포함되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더 높은 상대적 빈곤이 더 높은 거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탈 행동에 대한 문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범죄 머턴의 아노미론입니다. 그렇죠? 머턴의 아노미론.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할 것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면 낙인 이론이죠. 범죄자인 친구와 함께 살면서 범죄의 호의적인 태도 차별 교조 이론입니다. 변화한 사회 규범과 전통 가치의 충돌로 인한 디리켐의 아노미 이론이죠. 제 자신을 범죄라고 생각하니 진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낙인 이론입니다. 다른 재소자에게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워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차별 교제 이론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회학자 얘기를 보니까 A와 B, 의뢰 행동은 C와 D 이렇게 A, B, C, D, B, D 설명을 보니까 지금 A는 머턴의 아노미론, B는 낙인 이론, C는 드르켐의 아노미론, D는 차별 교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는 머턴의 아노미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일탈자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호작용까지는 공통점이죠. 낙인 이론하고 차별 교제 이론하고. 사회 구조적인 3번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 행동 발생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B도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학습 이러면 D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회구조적인 것은 거시적 관점이죠. 그래서 머턴의 아노미론과 디르켐의 아노미론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지금 이런 문제를 볼 때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선지에 맞춰서 풀면 됩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는 일일이 이렇게 다 구분해 놓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놓아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네모기업은 갑이 현재 지금 속해 있는 공식 조직입니다. 현재 속해 있는. 그리고 동그라미 건설 재무팀과 세모전자 회계팀, 이 부분은 갑이 예전에 속했던 공식 조직이죠. 과거 속했던 공식 조직입니다. 그리고 고민, 선택에 대한, 만약에 이게 역할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 역할로부터 비롯된 역할끼리 충돌이라든지 서로 다른 기대를 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이직을 할지, 즉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같은 고민입니다. 선택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 다음 노동조합이 갑이 속해 있는 거죠. 간부로서 이러니까 갑이 속한 조직이고 자발적 결사체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속한 공식 조직하고 자발적 결사체하고 묻는 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시민단체 마찬가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기업 교육 전문업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갑이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독서동호회, 산악회, 배드민턴 클럽은 비공식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사내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이렇게 됐으니까 비공식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묻는 선지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가 총 지금 3개, 4개, 5개, 5개가 되게 되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1번 갑이 속한 공식 조직은 2개이다. 자, 공식 조직 어디에 속해 있나요? 네모 기업과 그리고 노동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역할 갈등 경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단순 선택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 결합 자체가 목적인 것은 공동체 또는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회 집단 또는 사회 조직은 전부 이익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공식 사회화 기관은 있습니다. 기업 교육 전문 업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이런 정리를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서 나중에 수능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 이해 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우리나라 자문화 중심주의죠. 우리나라 일처제보다 더 우월한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사회적 배경 및 맥락을 바탕으로 문화 상대주의죠.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것은 문화 사대주의나 문화 상대주의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문화를 독자적으로 개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성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문화 절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죠. 문화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자문화 중심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보편문화가 되었다. 공통점을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다수가 즐기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 자리 잡게 됐다 해서
전체 사회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한다는 것. 문화의 변동. 난민들이 지금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각국의 국민이라고 보고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인들을 통해, 그러면 이것은 각국의 상인들을 통해서 을국과 병인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을국에서는 각국에서 같이 대중적인 가치 이래서 있을까? 하나. 그리고 이게 하나가 공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는 각국, 을국 모두 공존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얻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자극 전파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차단했다 이렇게 됐죠. 발견입니다. 그래서 발견 조심해야 될 겁니다. 병국에서는 전국으로부터 서적을 통해 전국의 서적 간접 전파죠. 그래서 새로운 맛을 내는 문화 융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극 전파 관계없죠. 병국에서는 직접 전파 맞죠? 문화 공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운동과 사회변동. 1번은 가는 정부가 해오기 때문에 사회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 사회운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즉흥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 사회 질서로부터 근본적인 해방을 주장하는 맞죠.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아닙니다. 자신만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것. 15번 문제,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로서 표본성 문제입니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회보험입니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라는 거 메모하고, 갑국 인구가 동일한 가나죠. 갑국 인구 1000명, 을국 인구 10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 지역 전체 인구의 90%, 나 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80%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다. 그러면 90%가 수급자, 80% 수급자, 비수급자는 10%, 20%라는 걸 메모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전체 수급자 대비 A만 받는 것이 65%, 그 다음 B만 받는 것이 25%. 그러면 중복 수급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 100%에서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71과 14에서 모자라는 것이 15%입니다. 이 세 개를 합해서 10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값을 합해서 100, 이 세 값을 합해서 100이 나와야 중복 수급자 비율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요거부터 먼저 잘 찾아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자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 어떻게 보면 함정, 꼭 알아야 할 부분, 찾아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90%에 65%, 90%에 25%, 90%에 10% 이렇게 해서 숫자를 또 메모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0에 71, 80에 14, 80에 15 이렇게 해서 숫자를 표시해 둡니다. 그래서 기억, 갑국 전체 인구 중 전체 인구는 2000명입니다. 그렇죠? 인구 중 중복 수급자 비율은 90명하고 120명하고 그러면 210명이죠. 210명은 10.5%입니다. 10.5%고 가지역 전체 인구 중 가지역 전체 인구는 1000명입니다. 1000명에 90명이죠. 그러면 9%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니엇 AB 중복 수급자 수, 나 지역에서 AB 중복 수급자 수 15%, 즉 120명입니다. 120명. 120명이고 나 지역에서 A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나 지역에서 A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수급자 비율이 20%입니다. 그죠? 20% 200명이죠. 그래서 200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강제가입 사회보험이죠.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585, 565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복수급자까지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585 더하기 90과 568 더하기 120 해서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675와 688. 그래서 나 지역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맞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리얼은 왜 틀렸냐? 나 지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수급자 수. 이거는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 지역에서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나 지역에서 688명이죠. 568, 122, 688명. 그 다음 가 지역에서 공공부조 90, 225 해서 315명입니다. 아닙니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있는 이 중복수급자 비율을 구해내는 것을 먼저 하고 또 한 가지 또 해야 될 것이 여기에서 숫자를 90%, 80% 숫자를 구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숫자를 90과 80을 곱해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먼저 표를 구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관적 계층 인식과 실제 계층을 조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 계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실제 계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갑국은 모래시계형입니다. 그리고 계층 인식은 피라미드형이죠. 여기는 다이아몬드형, 둘 다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됩니다. 1번 사회통합에 불리한 계층 구조는 갑국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렇죠? 왜? 모래시계형이기 때문에. 2번 모래시계형이라 그랬죠. 3번 불일치하는 사람 비율은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이 불일치하는 사람은 갑국의 경우는 일치가 지금 10, 0, 40이니까 불일치도 50, 일치도 50입니다. 그러니까 불일치 50이고 을국에서는 10, 35, 15 해서 60이 일치합니다. 그럼 나머지 40이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갑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갑국에서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은 갑국에서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은 20%입니다. 을국에서 상층에 속한 사람 수와 같다. 상층에 속한 사람 수 20, 20 같죠? 맞나요? 아닙니다. 비율만 같을 뿐입니다. 되겠어. 비율만 같으나 지금 각국의 인구와 을국의 전체 인구가 소개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 없으므로 처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그러한 선지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실제 계층 대비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이 일치한 사람 비율. 그러면 실제 계층이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층이 25분의 10, 그 다음 중층이 15분의 0, 하층이 60분의 40 이런 식으로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을국은 20분의 10, 60분의 35, 20분의 15, 이렇게 20분의 15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층이 제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A가 뭔지 B가 뭔지. 그래서 B를 보니까 조직을 개인들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자발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기구 이러니까 B가 탈관료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히 A는 관료제죠. 그래서 1번 업무체계 표준화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
탈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B는 맞죠. 그래서 B 1번이 정답입니다. 조직의 공식적 규범은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둘 공통점입니다. 목적 전치 현상은 관료제의 폐해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도 공통점입니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 탈관료제는 병하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은 탈관료제,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은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사회변동이론. 자연적 수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서구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명론적, 맞죠? 순환론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 반복하는 것은 순환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채점하고 옳은 설명 한 개당 1점, 틀린 설명 0점 이렇게 했는데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1점입니다. 그러면 1, 1, 1을 받든지 아니면 0, 1, 2를 받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1, 1, 1은 아니에요. 왜? 갑은 을에 비해 낮은 점수를, 그럼 갑이 높은 점수고 아니죠. 을이 더 높은 점수죠. 을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병에 비해 높은 점수, 그러니까 여기 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이 3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0이 병이 되고 을이 1이 되고 갑이 2가 되어야 되는 이런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와 달리 B는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 전체 합의를 통해서 B가 합의를 통해서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럼 을은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병은 무조건 틀려야 됩니다. 사회문화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면 이 C가 상징적 상호작용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 A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1번 사회제도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사회가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죠. 다에는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A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는 갈등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기독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C.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면 그러면 틀렸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죠? 틀렸다. 나에는 C와 달리 B는 기능론적 관점이죠. 사회를 유기체에 비해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1점만, 갑은 1점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 나와 달리 라인은 B와 달리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황 정의에 기초한다고 들어갈 수 있다. 라의 병이 0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20번 저출산 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 해서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그렇죠? 50%. 자, 그리고 각국에서 10% 줄었습니다. 45%. 얼국에서는 20% 감소했죠. 노년 인구는 100% 증가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각각 인구는 모두 똑같다. 해당 시기에 이렇게. 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보니까 2대 3입니다. 20, 30 맞죠? 그 다음 30,
100 이렇게 되니까 15, 50 맞죠? 그 다음에 1대 1, 그 다음 2대 5 이렇게 해서 110, 110 이 관계들을 전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1번 갑국 고령사회, 을국 초고령사회 아닙니다. 3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국도 초고령사회입니다. 을국도 25%이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입니다. 20% 이상만 되면 초고령사회입니다. 2번 T 플러스 30년의 갑국과 을국의 노년부양비는 같다. 노년부양비는 45분의 50 그리고 40분의 50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모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분모가 다른 값이기 때문에. 3번 T 플러스 30년의 각국과 달리 을국은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모두.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T는 각국 유소년 인구와 T는 각국 유소년 인구는 20입니다. T 플러스 3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 20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 표를 만들어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5번 왜 틀렸느냐?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보다 각국이 많았으나 T년의 노년 인구는 30입니다. 그리고 을국은 25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T 플러스 30년 노년 인구는 각국보다 을국이 많다 아니죠. 둘 다 같죠. 50대 50으로. 요 표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